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일부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몇 분이 좀 주요 당직자로 발탁이 되고, 그 와중에 현재 친명계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조정식 의원, 현재 사무총장인데, 이 사무총장은 유임을 한 채 일부 조직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명계에서 다소 몇 분이 이제 당 지도부로 들어가게 되고, 현재 사무총장으로 있는 친명계의 핵심, 이재명 대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정식 의원은 유임이 됐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공천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유임을 시키고, 일부 당직 개편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비명계에서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고 한 몸이 돼서 내년 총선을 잘 치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유임이 됐는데, 이분이 과연 내년 총선 승리로 이끌 것이냐, 그리고 또 공천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한 사주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대로 쭉 가서 공천을 잡음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63년 남의기의 12월 25일 양력입니다. 시는 수리시나 미시가 아닌가. 그런데 스님은 미시 정도가 오히려 더 가깝지 않냐,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시가 없이 자월의 임수가 계수가 투출이 돼서 일주는 신앙하다. 신앙한 반면에 간목이 임목의 묘목의 뿌리를 둬서 식상도 태왕하다. 일주도 신앙하고 식상도 태왕하다. 자, 그런데 이분이 연대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연대 건축학과 학사, 연대를 갔습니다. 스카이 중에서 연대를 갔고, 또 연대 행정대학원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행정 쪽으로. 사법고시나 행시를 둘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행시를 선택할 수 있는 분, 만약에 사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아마 수시가 됐겠죠. 경술, 개강에, 시상, 평강격에 카리스마가 상당히 강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인상적으로나 또 행정학을 전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카리스마 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미시가 맞지 않냐. 미시가 되면은 자월의 임수가 등령오고 계수가 투출해서 이 사주는 신앙하다. 신앙하면 관을 용신으로 한다. 미시 같으면 정미시가 되는데, 자월의 정화, 희신 조우까지 희상 정관격, 토가 용신이다. 화가 희신이고, 희신경 조우고, 목이 병이고, 수도 나쁘고, 금은
야군이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이 사주의 10가지 통틀어서 보는 것에 근접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신왕용 관격, 미시로 봤을 때 신왕용 관격, 시상 평관이 아니라 정관격, 시상 정관격이 가깝지 않냐. 시상 일익일격 플러스 희신조우. 추울 때 불을 필요로 한다. 더울 때 물을 필요로 한 사주. 희신조우. 조우까지 겸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사주다. 임수 대운에 연대를 갖다 81년도가 19살입니다. 학력고사 보는 때인데 이때가 신유년입니다. 신유년. 그러니까 이제 고3이 되겠죠. 고3. 그럼 고1은 경신. 중3은 기미. 중2는 무호. 그 다음에 정사. 중학교 때부터 공부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15세까지 이 해대운은 인해야 목국토 그러니까 해자 수의 수국화 인해야 목국토 해면 목국토 하니까 공부가 썩 그렇게 잘된 공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16세 생일을 지나고 임수대운이 좋은 대운은 아닙니다만은 천간에 떠서 약간 약하고 일령운이 진사오미 신유로 흘렀기 때문에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로 흘렀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면에서는 잘했다고 보고, 그러나 그 공부가 대단한 공부까지는 아니어서 서울대나 고대는 못 가고 연대를 갔다고 봅니다. 스님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토가 용신의 화는 희신의 조우고 목은 병이고 용신의 병이고 사주의 병도 됩니다. 용신의 병도. 수목운은 안 좋고 화토 금운은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정치에 입문을 할 때는 1990년도에 2023년이니까 33년 전이면 지금 한 30살 때? 지금 63세니까 90년도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으면 33년 전이면 30세에 입당을 해가지고 42세 때 2004년도 2023 사람이 19년 전입니다. 63에서 19면 61세입니다. 금년이 63년도고 61세. 그 61세면 2004년도면 지금 2023년이니까 19년 전입니다. 61세에서 19면 42세 때. 42세 때 대운은 자 보시게 36세 이후 7, 8, 9, 10, 11, 41세 생일을 지나고 나서 신중무토운의 갑신년이다. 신중무토운의 갑신년이다. 갑목은 정민 목생화 화생도 평운으로 보고 보통운으로 보고 대운이 용신운이 들어와서 결국은 초선에 당선이 됐다. 2004년도에 42살에 초선에 당선이. 그 다음에 2008년도 무자년 2008, 또 2012년, 2016년, 2020년 4년도부터 내리 5선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 2020년 너는 병술, 병자 다 봐보세요. 전부 화토금으로. 이분이 대학을 졸업해서 술토부터 시작했고 전부 토금운에 내리 5선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시가 미시가 거의 맞다. 경술시 같으면 아마도
사법적으로 갔을 텐데 여기는 미시가 된다고 보면은 사법 고시보다는 행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품성도 그렇고. 그래서 신왕, 용, 관격, 정시상, 정관격, 희상, 일이, 기격, 플러스 희신, 조우. 상당히 좋은 사주다. 자, 이분이 2019년도 1월달에 2019년도 1월달에 (2019년도면) 기해년입니다. 1월달에 정책위 의장이죠. 정책위 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 당선이 되고, 또 2022년도 8월 달에 음력으로 7월입니다. 2022년 이민년이죠. 이민년이 하반기에 무토 42, 84일 무병갑이니까 이 운에 사무총장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도 유임이 됐다. 결국은 현재 운은 56세 무토대운입니다. 토가 용신인데 천간에 무토가 떴습니다. 자, 이제 무토대운에 이번에 당직 개편하면서 사무총장 그 자리를 그대로 유임을 시켰다. 과연 이분이 금년 하반기에 가서 공천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2일에 실시되는 총선에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승리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가 지금 여기 상반기 여기서 유임이 됐습니다. 금년 지금 3월달부터는 물론 윤달이 있습니다만은 3월부터는 경진, 정사, 무호, 긴. 상반기 음력 6월, 양력 7월 말까지, 양력으로 7월 말일이 끝나면 하반기에 묘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주 원국에서 인수랍, 묘수랍이 됐는데 지금 이 묘목이 하반기에서 1년짜리가 들어오면 묘미합 목국토가 됩니다. 제살태과, 관제구설 망신수, 제살태과. 그 다음 결국은 관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관이 무너지면 관제죠. 관제, 구설, 시비, 망신. 이런 운이 금년 하반기에 도래가 되는데 과연 공천권을 원활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냐. 스님은 조금 달리 봅니다. 공천권을 행사를 해서 내년 총선까지 마무리를 잘 질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또 현재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12월 22일 생일을 지나고 나면은 거기도 제살태과가 됩니다. 두 사람, 당대표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공천의 중추적인 역할, 또 총선의 가장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와 사무총장. 그래도 오늘 이 조정식 사무총장 오늘 그래서 보게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무총장이 총괄을 해갖고 총선을 이끌 수가 있느냐. 이제 생일이 지나고 나면 5화로 바뀌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보는데 생일 전까지가 12월 25일 전에 과연 그 자리를 그대로 사무총장 자리를 고수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내년에 총선에 대비해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왜? 묘목이 들어오면 하반기에 음력 7월부터 양력 8월달입니다. 음력 7월부터 묘목이 들어오면 묘미한 목국토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지에 술토가 있어도 인목 같으면 인수라 화생토가 되지만 묘목은 목국토가 됩니다. 생지는 생을 원칙으로 하고 욕지는 극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그거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에 가서 지금 이제 병진사 무호 기미까지는 음력 6월달까지는 그대로 고수를 하더라도 음력 7월 가면은 양력으로 8월달 가면은 묘목이 들어오면 목국토 관제구설 망진수 이런 운인데 과연 사무총장 자리를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내년 총선에 그리고 공천권을 확실하게 영향력 있게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스님은 회의적으로 본다.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앞으로 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제도 지금 위중교사 혐의로 그러니까 그 뭡니까 검사 사칭에 대한 뭐 위중교사 혐의로 또 구속영장이 뭐 김인섭 씨 측근인가요? 그분이 구속영장 신청이 돼서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다시 검찰에서는 보완을 해갖고 재청구를 할 거예요 아마. 중이 볼 때는 그런다고 봐요. 이것도 일종의 이재명 대표로 보면 악재다. 갈수록 불편한 것은 늘어나고 이재명 대표로 볼 때 또 그 속에서 핵심 멤버라고 내년 총선의 핵심 멤버라고 또 공천권을 갖다가 막 행사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도 하반기에 가면은 상당히 그 자리를 고수를 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다고 하면 당대표, 사무총장. 그러니까 결국은 비명계, 친명계. 지금 상당히 내부 분란이 심한데 이번에 일부 당직이 개편이 됐지만 누구 말 따나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중요한 것은 빼놓고 갓다리만 해서 적당하게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님 볼 때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당 내에서 서로 비명, 친명 갈등을 갖다 보면 총선은 다가오는데 어쩌란 말인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부질이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도에 180석을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자칫 잘못하면 내년 총선에도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꼭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중질환, 내부 분란, 이것에 국민들이 만약에 눈을 돌린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국민의힘에서는 좀 많이 뼈가 시릴 것입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여소야대의 지금 정국에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순탄하게 순풍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끈끈이 발목 잡히고 이번에 양곡법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방송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일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소야대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다수의 의원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돼서 국민의힘은 참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여야 불문하고 국민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꾸 머리 싸움만 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과연 내년 총선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사무총장 그 자리가 과연 쭉 고수가 될 것이냐 지켜가면서 공천권도 원만하게 행사를 해서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을 잘 승리로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중간에 음력 7월부터 묘목이 들어오면 목국도 관제구설 망신수가 된다. 과연 이 운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스님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